다시 뭘 끊고.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로 브루클린 대 클리블랜드인데 뭐 볼 거 없죠 사실. 클리블랜드는 이거 잘해달래니 곧 있으면 복귀를 하긴 하는데 일단 브루클린전에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아마 다음 경기 플레인 토너먼트, 이거 플레인 토너먼트입니다. 정규 시즌 끝났고 플레인 토너먼트예요. 어쨌든 잘해달라니 브루클린 전에는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음 경기 뭐 애틀란타나 그 샬럿 승자 그때쯤에 뭐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당장 오늘 못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브루클린 상대로 사실 게임이 뭐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고 뭐 세스커리가 GTD긴 하나 역시나 듀란트 어빙이 그냥 캐리해줄 만한 경기고 클리블랜드는 특히나 막판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다. 브루클린 일반승은 저는 공짜 수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뭐 핸디캡도 굳이 접근을 한다면은 마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접근한다면 공짜 그냥 찍는 게 제일 낫고 뭐 조금 배당 높은 거나 해서는 뭐 마인슨까지도 가볼만 하다. 게 없는 경기고 두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로 가면은 일단은 조금은 빡센 경기예요. 뭐 클리퍼스 같은 경우 이제 폴 조지가 계속해서 복귀해서 뛰고 있고 뭐 루케너드가 GTD, 미네소타는 지금 풀 라인업인데 미네소타가 정배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미네소타가 올 시즌 홈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전체적으로 클리퍼스가 조지가 빠져있긴 했어도 어쨌든 원정 성적이랑 홈 성적이랑 많이 좀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미네가 홈답게 정배를 받은 것 같고 이 경기는 어쨌든 저는 사실 배팅 한다면은 사실 뭐 클리퍼스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폴 조지가 복귀한 상황에서 후반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력 자체가 어쨌든 저는 뭐 지금의 클리퍼스가 미네소타한테 그렇게 꿀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꿀린다고 생각하진 않고 특히나 미네소타가 어쨌든 후반기 막판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순위 싸움이 어느 정도 이제 7위 자리 굳혀지긴 했었지만 그때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물론 이게 뭐 체력적인 안배 물론 그런 걸 떠나서 한창 덴버랑 이제 6위 경쟁을 하고 있을 때도 살짝 이게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건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클리퍼스 역배당에 있어서 메리트가 저는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역시나 뭐 폴 조지나 특히나 플레이오프 들어와가지고 레지 잭슨의 활약 뭐 여차저차 감안했을 때 클리퍼스 쪽이 저 나아 보입니다. 벤치 구간에서도 클리퍼스가 더 낫다고 보고요. 쓸 수 있는 자원들도 더 많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역배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다. 클리퍼스 역배승을 보고 프랜슨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어려운 경기예요. 조금 어려운 경기고 저는 고배당에만 갔습니다. 고배당에만 갔어요. 주력이나 요거는 안 갔고 축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클리퍼스 프레 상대 전적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의 클리퍼스는 사실 그 하위 시드 중에 제일 무서운 팀이에요. 서부에서 미네소타도 물론 이제 만만히 볼 팀은 아닌데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가 끝나고 플레이오프가 시작됐을 때 가장 좀 업셋의 여지가 있는 이변의 여지가 있는 팀이 좀 클리퍼스라고 봐서 이 경기 그래도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피닉스보단 멤피스가 낫거든요 사실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프로니 감사합니다. 바이런 미는데 챔스로 넘어가서 BRR입니다. 일단 바이런 미는 1차전에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사실 뭐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고 볼 건 아니었어요. BRR이 뭐 잘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잘 막아내면서 BRL을 놓치기도 하고 미는도 뭐 놓치고 하면서 1대0으로 끝났었는데 요런 경기는 사실 제 생각에는 반대를 찍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이런 미넨이 물론 플레인 토너먼트 단판입니다. 상영이 플레인 토너먼트 단판이에요. 한 판에 끝나요. 물론 이거 진다고 탈락 아닙니다. 그 클리퍼스 공격에는 지고 한 판 더 있어요. 브루클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미넨 경기를 보자 하면은 부상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톨리소 그리고 주포모팅 뭐 이런 자원들이 좀 빠지는 바이런 미넨이고요. BRL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알베르토 모레노 측면 쪽에 여기에 이제 블라이에 디아 공격 쪽에 이제 불투명 떠 있어서 양 팀 다 어느 정도 라인업은 갖췄다. BRL이 어쨌든 수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모레노 빠진 거 분명히 아쉬울 수 있겠어요. 뭐이 정도 느낌이고. 그 바이른 미넨이 거의 몇 년, 뭐 한 10년 동안은 뭐 요 정도 사이즈 팀한테 뭐 원정에서 설사 뭐 패배한다 하더라도 홈에서 학살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소준이. 말씀 맞고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시즌 바이른 미넨은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예요, 이거는. 항상 바이른 미넨은 1차전 뭐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2차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특히나 뭐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어쨌든 탈락했던 사이즈에서도 경기력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뭐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골을 많이 못 넣거나 수비적으로 좀 무너지면서 탈락했던 기억이 많은데 최근에 바이에른 미넨은 분명히 좀 심상치 않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스쿼드적으로 좀 오랜 시간 굴러갔던 부분이 좀 있고 상대팀이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나 이런 걸 좀 예측을 하잖아요. 비아레알이 지난 1차전에 있어서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았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경기 중에 미넨 공격을 제일 잘 막은 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아레알이 바이에른 미넨의 이제 2선, 3선에서 빌드업부터 뭐 잘 막아내는 수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바이에른 미넨의 약점 뒷문이잖아요. 공격적으로 이제 좀 치우치다 보니까 뭐 알폰소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가 주고 삼성 자원들도 앞선으로의 침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비아레알이 패스는 잘하는 팀이에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잘 풀어 나가면서 역습을 가져갔었어요, 1차전에는. 그 정도로 이제 오히려 1대0으로 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미넨이 좀 불안했던 경기였는데 과연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반등을 할까? 왜냐면 특히나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바이에른 미넨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거의 뭐 플라이너브로 일단 선발은 나왔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키미나 고레치카나 이런 애들을 좀 빼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레반도프스키 90분 뛰었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별다른 이렇게 반등의 여지가 없었다.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요거는 제 생각에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아예 터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바이에른 미넨은 홈에 비아레알 원정 비아레알이 홈 1대0 정도 바이에른 미넨이 충분히 극복할 사이즈라고 우린 보잖아요. 근데 그거의 그런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는데 라는 사이즈로 저는 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비아레알 2.5 프랜승이라고 보고요. 저는 3골차 이상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그래서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배당이 짜긴 합니다만 어차피 뭐 1ND 자체도 1.5대잖아요. 그거 어차피 좀 저배당일 바 1.39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뭐 2.5 프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뭐 고배당이나 어제도 뭐 여러 개 터졌잖아요. 알사드 터지고 알사드는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알쿠아 거기도 이제 생역배가 뜨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런 것도 솔직히 한 무승부 찍어볼만 합니다. 아예 그냥 고배당으로 소액 뭐 5천원 뭐 요즘 1,000원 몇천원 이렇게 고배당 던지실 분들은 진짜 무승부 한번 찍어볼만 해요. 미넨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심상치 않거든요. 저는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남들은 이제 뭐 마엔이냐 뭐 일반승이냐 뭐 고민할 수 있겠는데 저는 진짜로 탈락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비아레알이 1차전에 뭐 적당히 잘하고 이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이에른 미넨 공격은 꽁꽁 묶었었어요. 특히나 미넨이 올 시즌 유독 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고 찬스가 많더라도 놓치는 비율도 있고 효율 자체가 좀 떨어져 있고 특히나 그런 이유도 어쨌든 간에 단순히 그냥 부진도 아니고 선수들이 코로나나 부상 이탈이 너무 많았어요. 미드필더 쪽에 특히나 뭐 고레츠카, 킴미, 뭐 알폰소 데이비스도 이번 시즌 좀 정상적으로 많이 못 뛰고 있고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일단은 뭐 프란 쪽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프란 주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 일단은 뭐 요 경기는 엄청 어려운 경기예요. 뭐 첼시 레알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밀리탕 출전 정지로 빠지고 근데 사실 뭐 큰 누수라고 보기에는 밀리탕도 실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쨌든 얘나 뭐 아자르 뭐 이스코 뭐 이런 자원들이 빠지고 지난 경기 뛰었던 선수들은 뭐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상 밀리탕 빼고는 뭐 전력적인 큰 누수가 없다고 봐도 되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벤치를
루카쿠, 그리고 그 미드필더 쪽에 바클리, 뭐 이런 애들 이 좀 빠지고, 아스필리가 좀 몸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물론 선발로는 안 뛰겠지만 어차피 주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일단은 투엘 감독이 뭐 비밀 훈련을 뭐 했다고 해요. 뭐 비밀 훈련 하고 뭐 그 스페인 쪽 넘어가서는 훈련도 아예 그쪽으로 진행을, 전술적인 훈련을 진행 안 한다고 하고, 뭘 준비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지난 1차전 때는 솔직히 레알이 워낙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첼시가 비니시우스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도 있고, 크리스텐센이 이제 비니시우스한테 그냥 탈탈 털렸던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발베르데 같은 자원을 이제 사이드 쪽, 윙 쪽에 배치를 시키면서 중원 싸움에서의 또 첼시가 어쨌든 점유율이나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잘 돌리는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레알이 이제 중원 싸움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비율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또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찬스들을 비교적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가두리를 안 당하면서 지난 파리에서의 파리 원정 때의 그런 패착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첼시전에 나왔었는데, 오늘도 제 생각에 레알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나 첼시 중원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레알이 아무리 중원이 세다고 해도 사실상 토니 크로스나 루카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은 나이도 좀 있고, 애초에 뭐 토니 크로스는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질 않잖아요. 첼시의 중원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홈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여전히 또 측면에 나오고, 비니시우스를 왼쪽에 또 뛰게 하면서, 그쪽에 뛰면 뭐 리스 첼시의 왼쪽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 제임스 오른쪽, 뭐 이런 애들의 좀 오버래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뛸 텐데, 저는 첼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에는 사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미님. 첼시가 그때 어떻게 준비를 했던 간에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뭐 경기를 뭐 레알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준비했고 자시고 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격적인 포인트다. 두 골을 앞서야 되는 첼시기 때문에 뭐 수비적으로 뭐 이렇게 짜임새 있다기보다는 아마 수비적으로는 크리스텐센이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 조금은 앞선에서의 첼시 수비 효과적으로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레알이 아무래도 조금은 라인을 내리고 점유율 위주의 안정적인 축구를 할 걸로 보이지만 첼시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승패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제도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오바 쪽이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제 생각 한 골씩은 충분히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첼시 입장에서 어쨌든 사실 무실점을 해야지 좀 희망이 있긴 하거든요, 첼시가 지금 2대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비벼봐야, 한 골 먹으면 3골을 넣어야 되는데 좀 빡세긴 해요. 뭐 그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레알의 공격진을 고려했을 때 첼시가 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또 했을 때 뭐 실점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오바가 부러지면 1대1일 가능성이 좀 높다. 아니면은 뭐 1대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바가 변수가 첼시가 한 골을 넣고 1대0인 상황에서는 첼시도 약간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골을 넣은 후에는. 그러니까 조금 라인을 다시 내리고 안정적으로 우리 수비도 하면서 한 골만 넣으면 된다, 요 마인드로 첼시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만약에 소강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은 1대0이나 아니면은 뭐 레알이 한 골 따라서 1대1, 아니면 혹시나 첼시가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첼시가 한 골 넣고 2대0 이런 식으로 언더 사이즈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좀 더 치고받을 가능성, 레알이 어쨌든 득점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첼시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오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경기에 대한 선택지는 오바로 보이고, 승패는 솔직히 어려운데 저는 첼시 프렘 볼게요. 첼시 프렘. 어쨌든 지난 경기에 첼시의 패착은 명확했거든요. 크리스텐센 쪽에서 비니시우스가 너무 활개를 쳤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면은 그래도 지지 않는 선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배당적인 메리트나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첼시 프렌 1.5배당?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만약에 무승부 상태로 시간이 좀 지속이 되면 첼시가 훨씬 불리하거든요. 왜냐면은 첼시는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레알의 역습을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바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느방 끝났습니다.